포스코그룹이 이 50조 정도 날아갔다는 겁니까? 총 합쳐보면? 네네네. 사라진 금액이 50조는 될 거다. 네네네. 네. 2008년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때 회장이었던 이구택 회장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 검토하면서 포스코 안에 있는 실탄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동희 재무담당 본부장이 보고하기를 지금 당장 현금이 8조고 2, 3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5조, 13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2008년에 기업 안에 13조의 돈을 갖고 있는 기업은 정말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네, 돈은 더 많았어요. 정준영 첫해, 둘째, 셋째에는 영업이익이 매년 5조 이상씩 났어요. 5조 이상. 언카운터블한 상황이에요. 어떤 돈이 날아가는지. 자, 여기서 지금 총수님 얘기하시는 산토스 CMI하고 EPC 에퀴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산토스 CMI하고 EPC 에퀴터스를 포스코가 아니라 포스코 건설한테 사게 해요. 보통 비리를 저지를 때 몸통이 저지르는 일도 있지만 새끼한테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패턴입니다. 산토스 CMI 인수 검토했던 담당자들은 100억도 안 되고 이거 도저히 가치가 없는 회사다. 이 회사는 에콰도르에 있어요. 참 멀리 있죠. 에콰도르. 이거를 인수하면 안 된다라고 포스코 건설 이사회에 보고하고 첫 번째는 부결됐어요. 근데 다음에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800억의 인수에. 금액이 떨어지고 그런 오더가 오면 밑에 사람들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아요. 진행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포스코 엔지니어링이라고 대우 엔지니어링을 인수한 게 있어요. 이 둘이 산토스를 산다라고 했는데 이사회는 그것만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800억에 산다고 했는데 산토스에는 250억. EPC라는 회사를 이사회 보고도 안 했던 회사를 550억에 샀어요. 근데 사실은 EPC를 산다고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죠. 실제로는. 그러죠. 네. EPC가 왜 중요하냐? 자, 산토스라는 회사가 있고 EPC는 옆에 붙어 있는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예요. 산토스는 에콰도르 회사고 EPC는 영국 법인입니다. 근데 이 사는 과정에 굉장한 일이 생기죠. 살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800억에 사잖아요, 둘을. 300억을 수수료로 EPC에 쏘아요. 보통 이런 기업 거래에는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에버리지 5%고 많아야 8%예요. 근데 800억에 300억이 수수료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그런 경우가 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아니 무슨 저기 수입 인지 가격이 뭐 이게 몸통의 가격보다 수수료가 300억이면 산토스 CMI 가격보다 비싼 거야. 산토스 CMI가 250억이었으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그 EPC가 굉장히 중요한 구매 대상이고 또 하나 수수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수수료가 EPC에 보내니까 당연히 영국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 돈이 스위스로 흘렀다는 거죠. 아이고 뭐 대략 그림이 다 보입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딱 여기서 그림이 보이네요. 각이 나오시죠? 예? 네, 각이 나오죠. 각이. 예, 각이 나옵니다. 네, 네, 네. 이걸 실행하고 난 지사장이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포스코 출신이 아니고 다른 회사 건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현대건설. 그런 데서도 현대건설. 네, 네, 네. 근데 거기서도 이런 회계망측한 일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나를 본국으로 불러달라고 하고 본국에 오자마자 난 빨리 집에 가겠다라고 해요. 이렇게 조바심 내고 집에 간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이런 매매를 했잖아요. 근데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요. 그 다음에 EPC에 2년간 토탈 들어가는 게 이제 증자 등등을 해서 600억이 들어가고요. 매각 직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800억, 대략 780억 정도를 증자를 해요. 매각 직전에. 2달 전에 증자를 하고 그리고 매각을 합니다. 산토스는 68억 원에 만든 지 8개월 된 80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IAA라는 에콰도르 회사한테 판매를 하고 EPC는 땡원에 처리를 해요. 근데 이 EPC를 확인해 봤더니 네. 네네.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네네. 네. 지금 550억에 사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직원이 한 명도 없어. 직원이 한 명도 없고 영국에 있는 주소에 갔더니 사무실도 없어요. 주소만 렌탈해서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 있는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인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2년간 600억, 팔기 전에 800억을 투자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총 얼마를 투자를 했고 나중에 팔아서 받은 건 얼마나 됩니까? 네. 간단하게. 네, 토털리 들어간 건 산토스와 EPC의 재무제표상에 드러난 돈만 1,800억 원이 들어가요. 1,800억. 네. 네. 그리고 처리한 가격은 68억 원. 1,700억 원 이상이 손실이 나는 거예요. 아니, 사라진 거야. 예? 사라진 거라고. 사라진 거지, 사라진 거. 네. 손실을 본 게 아니라 사라진 거지. 그렇죠. 누군가가 잘 드셨겠죠. MB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MB가 지주머니에 넣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네네. 분명히 어. 그렇게 추론이 되죠. 그분이 아닌다면은 이 큰 판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포스코가 산토스를 사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MB맨인 최슈중이 에콰도르에 떠서 그게 2009년 6월쯤 됐을 거예요. SD가 또 3개월 후에 에콰도르를 방문해요. 그들이 말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그때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에콰도르가 좌파 정권이니까 좌파 정권의 그 지지를 얻어야 한다라는 게 그들이 거는 명분이었어요. 그들이 뭐 그렇게 국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콰도르로부터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다라는 멘트를 네, 따내기 네, 위해 네. 이상덕 씨가 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내세웠다고.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에콰도르가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영향이 있다고 명분을 그렇게 내세웠어요. 그렇죠. 황당무계한데 그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에콰도르에 가서 에콰도르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고. 네, 네, 네. 예. 그렇게 저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저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정말 이거는 뉴스타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총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에콰도르가 선언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세계 지형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말이 안 되죠. 이유를 그렇게 대고 에콰도르 가서 그렇죠. 저걸 사야 된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3개월 후에 2009년 9월에 에콰도르 대통령이 한국으로 답방을 옵니다. 답방을 와서 한국 기업이 산토스를 사달라고 그래요. 이게 된 거지. 가서 이거를 사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해라 라고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 저 프로세스가 이어졌던 거군요. 그 전에 네네. 이제 에콰도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전에 이상덕 최수진이 가가지고 왜 갔냐? 천안함 지지를 얻기 위해서. 네. 이 개구나 씨발. 하여튼 이유는 그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그러고 보니 황당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갔다가 에콰도르 대통령이 오는데 요걸 꼭 찍어서 사달라고 그런다고 요걸. 네. 사달라고 그러면 엄청 큰 걸 사달라고 하던가. 명분을 만든 거죠 이렇게 짜맞춰서. 만들고 나서 근데 실제로 얘를 800억에 산다고 그랬는데 얘는 250억이고 얘가 550억. 그중에 수수료가 300억. 그런데 그 에쿼티스는 여기를 550억에 샀는데 직원이 한 명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아무도 없어. 빵원이야 빵원 활동이 아무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 네네, 그렇죠. 그리고 팔기 직전에 또 800억을 투자해요. 그리고 빵원에 팔아요. 네네, 빵원에 팝니다. 빵원에 이거 보면은 미친 짓이잖아요. 그냥 보면 완전 미친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콰도르의 지사장이었던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돌아왔는데 자기 잘릴 줄 알았더니 부사장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부사장 시켰고 또 이 과정이 이제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다시 산토스를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하는데 그걸 산 사람이 도밍게스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IA라고 아까 말씀드린 만든 지 8개월에 자본금 80만 원짜리. 그 사람이 원래 산토스의 원소유주예요.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한 거죠. 잠깐 몇 년 회사를 빌려줘. 사실상 돈 좀 떼줄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80만 원짜리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요 돈 68억을 받은 거예요. 네, 네. 원래 주인이. 네. 근데 참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 패턴을 꼭 보셔야 돼요. 여기 처음 사면서 일어나는 거, 수수료 가는 거, 중간에 이제 회계 조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PC는 페이퍼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N, 제가 포건 포엔이라고 할게요. 포건 포엔이
부지런히 EPC에 뭔가 비즈니스가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상 신고를 해요. 레코드를 만들었는데 레코드 만드는 것도 좀 머리를 많이 쓰지 성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포건, 포인, 포스코가 EPC에 대한 재무제표가 똑같아야 돼요. 각자 중구난방으로 만들고 포N은 2013년과 12년과 13년에 EPC 손실을 마이너스 1,100만 원으로 2년 연속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팔 때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 구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했던 애랑 또 하고 너무 성의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게 저는 참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아니 디테일 사기를 쳐도 하나하나 좀 성실하게 사기를 쳐야지. 이 씨발 그거 그런. 사기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게 수사가 된 적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수사된 적 없고요. PD수첩 방송 지난달 말이죠. 28일 날 방송하고서 3월 2일 날 바로 고발장을 넣었어요. 이 고발장이라는 건 솔직히 사정기관이 자신 있게 움직이도록 퍼포먼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밖에서 이제 돕는 퍼포먼스를 했죠. 네. M은 그렇게 스케일이 작은 분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총수님 그 얘기하셨죠? 국내 뇌물 100억? 이분한테 100억은 껌도 아니에요. 껌도 그런데도 아닙니다. 뭐 그 이분의 스케일대로 오픈을 해드려야 돼요. 이분의 스케일대로. 그러면 정말 포스코에서 나와야 돼요. 이분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지는. 낱낱하게 모든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것만 해도 1,000억이 넘는데 이게 아이고. MB가 다 먹은 거라고 드러나면 MB는 뭐 사실 이젠 네. 근데 재미있는 건요. 네. 산토스에 나온 금액 요거지만 포스코 건설에서 산토스에 계속 운영 자금이라는 걸 보내줬어요. 아하, 예. 그게 솔직히 최소 1,000억대예요. 최소 1,000억이고. 또 더블. 그렇죠. 내부자는 3,000억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이구야. 그거는 낱낱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산토스, 에콰도르의 본사를 가지고만 그 정도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에미 산토스와 EPC를 왜 들여다봤을까요? 얘네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산토스는 에콰도르에 본사가 있지만 중남미에 지사가 쫙 뻗어 있는 곳이에요. 예. 거기서 더 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지금 브라질 사정당국이 3말 4초에 오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말 4초. 예. 요 말씀 뭐냐면 중남미 전체에 지사가 있대요. 여러 군데서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여기를 아. 베이스로. 네. 아니 근데 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자원 외교 관련한 비리 의혹 살펴봤는데 이게 다 MB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물론 MB가 주축이 돼서 이루어진 저겠지만은 선수들이 붙었지 다들. 선수 당연히.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라고 보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MB면 천놈 되지. 네, 안녕하십니까? 새끼들은 다 딸려 들어가야 돼 있어. 이상주 이지영일까? 걔네들 그러니까 이 MB 비즈니스는 네. 격벽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격벽처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요쪽 덩어리는 얘네만 알고 저쪽 덩어리는 얘네만 알고 그런데 그중에 거의 유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이지영. 해외에서 돈을 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로. 그렇죠. 그리고 삼성과의 거래는 저는 이상주 사회를 의심합니다. 예. 그렇게 최종 수금단에 있는 아이들 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각각 빨대를 대가서 쭉쭉쭉 빨아대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은 옆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제가 여태까지 알기로는. 이지영이 이 집안의 브레인이죠. 이 집안의 브레인이고 지금 총수님 얘기하신 대로 각 거점별로 거점 우두머리를 뒀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MB가 마스터시고 그 밑에 조직화된 팀이 움직이는 거죠. 그거는 최순실에서도 패턴이 똑같아요. 그 외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가 아니라 해외 투자를 70건 정도 했는데 절반 정도가 이런 식의 자원 관련이고 네네. 그 외에 이런 산토스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네네. 네? 그걸 통해서 비슷한 구조로 돈을 다 빼먹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튼튼했던 돈이 많던 포스코가 거덜이 난 거예요. 네. 돈이 없죠 요즘. 돈 없죠. 해외 투자 70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권오준이 회장 되고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해외 투자 권오준도 아이템들 같은 라인이에요. 예. 예. 70건 정도 리스트를 추려요. 이게 정말 세서는 안 될 아이템인 그 자료였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순간 게이트가 열렸고 저는 우연하게 그걸 봤어요. 봤죠. 근데 그중에 물론 자료도 갖고 있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걸 들고 나오지 못했다는 게 지금 참 안타까워요. 제 머리에만 있죠. 그 70건 중 절반 이상이 자원 관련 투자였던 거예요. 그때는 자료를 봤을 때 아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템들이 많지? 물론 저는 포스코 안에 있을 때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뭐냐면 지금은 포스코가 저를 뭐 완전 마녀, 또라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구태 회장 말년에 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이상하긴 한데 훌륭한 여성 인재라고 유학을 보내줬어요, 저를. 돌아와 보니까 회사가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완전히 오니까 회사가 미친 것 같았어요. 정준영 2년 차인데 딱 오니까 모든 부서가 해외 이상한 회사, 이상한 나라들이랑 MOU를 하고 1,000억대 투자는 돈도 아닌 거예요. 누구랑 1,000억에 투자하겠다. 뭐 그런 투자가 매일매일 뉴스가 터져 나오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아이템들 중에 실제로 실행된 것들을 모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토스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그 이루어진 패턴이 전부 다 나온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허술하죠. 회계 숫자 해놓은 거나 원래 팔았던 애한테 다시 사게 하고 하는 이 허술함이 뭐냐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신경 쓰기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해외에서 이루어지니까 니네들이 알겠어? 하는 그런 방심도 있죠. 그래서 그중에 제일 큰 덩치가 데우윈터를 3조 4천억에 인수하는 거예요. 캠코한테서. 자, 이 감정가 자체가 참 문제가 많은데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전에 SK가 데우윈터 인수를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데우윈터 인수하면서 데우윈터가 갖고 있던 자산 중에 가장 큰 게 교보생명 주식이에요. 교보생명 주식을 감안해도 데우윈터 2조는 너무 과한 비용이다. 우리는 데우윈터 가치를 상사의 가치를 뭐 3천억 정도도 안 본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안 샀어요. 근데 포스코는 그거를 3조 4천억에 사주죠. 포스그룹이 이 50조 정도 날아갔다는 겁니까? 총 합쳐보면? 네네네. 사라진 금액이 50조는 될 거다. 네네네. 네. 2007년 말에 포스코 차입금, 그러니까 대출금이 5조 4천억인데 2011년에 29조로 늘어요. 24조 늘죠. 포스코 자체가 현금이 돌고 있는. 자, 이게 포스코가 광자공이나 석유공이나 어디죠? 가스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MB 자원외교의 몸통이었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런 공기업처럼 자원만 하는 기업이었으면 이미 문 닫았어요. 근데 철강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비즈니스가 기본이 있잖아요. 계속 현금이 돌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 안이 얼마나 골마 터졌는지는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갔는지는 이 타이틀대로 언카운터블이죠. 포스그룹이 이 50조 정도 날아갔다는 겁니까? 총 합쳐보면? 네네네. 사라진 금액이 50조는 될 거다. 네네네. 네. 2008년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때 회장이었던 이구택 회장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 검토하면서 포스코 안에 있는 실탄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동희 재무담당 본부장이 보고하기를 지금 당장 현금이 8조고 2, 3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5조, 13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2008년에 기업 안에 13조의 돈을 갖고 있는 기업은 정말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네. 돈은 더 많았어요. 정준영 첫해, 둘째, 셋째에는 영업이익이 매년 5조 이상씩 났어요. 5조 이상. 언카운터블한 상황이에요. 어떤 돈이 날아가는지. 자, 여기서 지금 총수님 얘기하시는 산토스 CMI하고 EPC 에퀴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산토스 CMI고 EPC 에퀴터스를 포스코가 아니라 포스코 건설한테 사게 해요. 보통 비리를 저지를 때 몸통이 저지르고 영국에 있는 주소에 갔더니 사무실도 없어요. 주소만 렌탈해서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 있는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인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2년간 600억, 팔기 전에 800억을 투자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총 얼마를 투자를 했고
나중에 팔아서 받은 건 얼마나 됩니까? 네. 간단하게. 네, 토털리 들어간 건 산토스와 EPC의 재무제표상에 드러난 돈만 1,800억 원이 들어가요. 1,800억. 네. 네. 그리고 처리한 가격은 68억 원. 1,700억 원 이상이 손실이 나는 거예요. 아니, 사라진 거야. 예? 사라진 거라고. 사라진 거지, 사라진 거. 네. 손실을 본 게 아니라 사라진 거지. 그렇죠. 누군가가 잘 드셨겠죠. MB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MB가 지주머니에 넣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네, 네. 분명히 어. 그렇게 추론이 되죠. 그분이 아닌다면은 이 큰 판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포스코가 산토스를 사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MB맨인 최슈중이 에콰도르에 떠서 그게 2009년 6월쯤 됐을 거예요. SD 다른 회사 건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현대건설 그런 데서도 현대건설. 네네네. 근데 거기서도 이런 회계망측한 일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나를 본국으로 불러달라고 하고 본국에 오자마자 난 빨리 집에 가겠다라고 해요. 이렇게 조바심 내고 집에 간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이런 매매를 했잖아요. 근데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요. 그 다음에 EPC에 2년간 토탈 들어가는 게 이제 증자 등등을 해서 600억이 들어가고요. 매각 직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800억, 대략 780억 정도를 증자를 해요. 매각 직전에. 2달 전에 증자를 하고 그리고 매각을 합니다. 산토스는 68억 원에 만든 지 8개월 된 80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IAA라는 에콰도르 회사한테 판매를 하고 EPC는 땡원에 처리를 해요. 근데 이 EPC를 확인해 봤더니 네, 네, 네.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네, 네, 네. 지금 550억에 산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직원이 한 명도 없어.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일도 있지만 새끼한테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패턴입니다. 산토스 CMI 인수 검토했던 담당자들은 100억도 안 되고 이거 도저히 가치가 없는 회사다. 이 회사는 에콰도르에 있어요. 참 멀리 있죠. 에콰도르. 이거를 인수하면 안 된다라고 포스코 건설 이사회에 보고하고 첫 번째는 부결됐어요. 근데 다음에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800억의 인수에. 금액이 떨어지고 그런 오더가 오면 밑에 사람들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아요. 진행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포스코 엔지니어링이라고 대우 엔지니어링을 인수한 게 있어요. 이 둘이 산토스를 산다라고 했는데 이사회에는 그것만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800억에 산다고 했는데 산토스에는 250억. EPC라는 회사를 이사회 보고도 안 했던 회사를 550억에 샀어요. 근데 사실은 EPC를 산다고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죠. 실제로는. 그러죠. 네. EPC가 왜 중요하냐? 자, 산토스라는 회사가 있고 EPC는 옆에 붙어 있는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예요. 산토스는 에콰도르 회사고 EPC는 영국 법인입니다. 근데 이 사는 과정에 굉장한 일이 생기죠. 살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800억에 사잖아요, 둘을. 300억을 수수료로 EPC에 쏴요. 보통 이런 기업 거래에는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에버리지 5%고 많아야 8%예요. 근데 800억에 300억이 수수료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그런 경우가 더 가깝죠.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아니 무슨 수입 인지 가격이 이게 몸통의 가격보다 수수료가 300억이면 산토스 CMI 가격보다 비싼 거야. 산토스 CMI가 250억이었으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EPC가 굉장히 중요한 구매 대상이고 또 하나 수수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수수료가 EPC에 보내니까 당연히 영국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 돈이 스위스로 흘렀다는 거죠. 아이고 뭐 대략 그림이 다 보입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딱 여기서 그림이 보이네요. 각이 나오시죠? 예? 네, 각이 나오죠. 각이. 예, 각이 나옵니다. 네, 각. 네, 네. 이걸 실행하고 난 지사장이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포스코 출신이 아니고